네, 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의 김재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화학 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라는 것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소가 자연계에 존재할 때 대부분 원소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나 산소기체라고 한다면 이 수소기체나 산소기체는 수소원자와 산소원자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소기체는 수소원자가 아니라 수소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수소분자를 이르는 이름이고, 산소기체는 산소원자가 아니라 산소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산소분자를 부르는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초에 원소라는 게 자연계에서 결합을 한 위주로 형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럼 원소가 왜 화학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화학 결합을 하는지가 이 원소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첫 이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소가 왜 화학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화학 결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고 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소는 왜 화학 결합을 하느냐. 그래서 원소가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이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원자의 전자 배치가 18쪽의 전자 배치, 즉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편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게 옥텟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 앞쪽에 있는 원소들은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맞추기 위해서 이 원자가 전자수를 버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고, 이 주기율표 뒤쪽에 있는 원자들은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맞추기 위해서 전자의 개수를 얻어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주기율표 앞쪽에 있는 원자들처럼 전자를 버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이니까 전자를 버리는 과정에서 이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주기율표 앞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적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쉽게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고, 이를 이제 금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기율표 뒤쪽에 있는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얻으면서 이 원자과 전자의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8개를 맞추게 되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 입자의 전하가 마이너스가 되는 음이온이라는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기율표 뒤쪽에 있어서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쉬운 물질들을 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합이라는 것은 옥텟 규칙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자를 잃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금속이냐, 혹은 내가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결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결합 두 가지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과 금속의 결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금속이라고 하면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이고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금속이라고 하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자를 잃기 쉬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동시에 같이 있게 되면은 우선 금속에서 전자 하나를 버리면서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띤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금속이 버린 전자를 받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음이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금속과 금속이 서로한테 전자를 주면서 각각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먼저 바뀌게 되면 이 둘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서 안정한 형태가 되었지만 그 결과 전하가 생겼기 때문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정기적인 인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기적인 인력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 비금속과 금속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됐을 때 그 음이온과 양이온 간의 정기적인 인력,
으로 나타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의 특징으로는 얘들이 우선적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이온의 상태가 된 이후에 전기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즉 미리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얘네들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더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0이 되려고 이루어지는 결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온이 2 플러스짜리고 음이온이 1 마이너스짜리라고 한다면 얘들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 마그네슘 하나와 Cl 2개가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고자 하는 결합이 이온 결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결합은 공유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과의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야 하는 애인데 주위에 비금속만 있으면 아까 이온 결합처럼 돌아다니는 전자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전자만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소 원자랑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나의 전자를 더 필요로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각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물론 0개긴 하지만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는 얘기 안 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전자는 아니에요. 대신에 어쨌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도 안정해지기 위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자 하나가 더 필요한 거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산소 원자, 수소 원자만 있게 되면 서로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전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전자를 공유하는 식으로 부족한 전자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 결합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 중에서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공유 전자쌍과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총 2쌍으로 공유 전자쌍이 2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2쌍 이렇게 총 4개의 전자가 각각 2개씩 쌍을 이뤄서 2쌍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공유 결합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물 분자처럼 1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밑에 보이는 산소 분자처럼 2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처럼 3개의 전자를 한 번에 공유하는 결합을 삼중 결합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몇 개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중요하게 배운 점은 결합이라는 것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옥텟 규칙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과 이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원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전자를 버리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애들을 비금속이라고 한다. 라는 거. 그래서 내가 비금속인지 금속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공유 결합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결합이 형성이 된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그림은 화합물 XY와 ZY2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첫 번째 XY를 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 상황에서 정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서로의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 결합부터 살펴볼 건데, 우리가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을 이제 Z와 Y가 누군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은 공유 결합과는 관련이 없는 전자쌍이에요. 공유 결합과는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자마다 이 비공유 전자쌍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공유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이 비공유 전자쌍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비금속으로 보는 14족, 15족, 16족, 17족 이렇게 원소들이 있을 때 14족은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총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리고 15족은 원자과 전자 수가 5개로 총 3개의 공유 결합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고, 16족은 총 2쌍, 17족은 총 3쌍의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의 비공유 전자쌍을 봐주면 얘가 몇 쪽의 누구구나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를 보면 Y라는 친구는 비공유 전자쌍이 총 2쌍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자 껍질이 2개. 그러니까 이주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산소가 되는 거고, Z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자 껍질은 2개. 그래서 이주기인데 비공유 전자쌍 없으니까 얘는 탄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산소는 이온 결합이 될 때 음이온이 먼저 돼. 옥텟 규칙을 먼저 만족하고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2가 될 테고, 그러면 N 플러스도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전자 2개를 버리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친구니까 12번 마그네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M은 2가 되는 거고, X는 전자를 버리면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를 금속이라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고, ZY2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2가지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는 애니까 이중결합이 존재하고, Y2 같은 경우에도 산소는 2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는 애니까 이중결합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그래서 디귿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공유 전자쌍을 보다 보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가 누군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양이온,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결합을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온 결합에 대한 문제죠. 원자 A와 B를 이용해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전자 배치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N이 11이다. 그러니까 얘가 11번 나트륨이라는 거죠. 얘는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먼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가 날아가는 플러스의 이온으로 양이온으로 바뀔 테고, 그러면 지금 얘와 결합을 하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17쪽 원소임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전자 껍질이 총 3개 있으니까 얘는 Cl 17번 Cl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 L은 18이다. L은 17이 되겠죠. Cl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X와 Y는 1대1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맞죠?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정기적으로 중성, 전하량이 0이 되기 위해서 1대1로 결합을 한다. 디귿번, 원소 A와 B로부터 생성된 화합물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쉽게 쪼개진다. 요게 이제 이온 결합의 성질이죠.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기적인 힘으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힘이 가해지면 이 결합이 살짝만 이렇게 뒤틀리게 돼도 플러스와 플러스 간에 반발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극끼리의 반발력이 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어요. 이온 결합의 성질이니까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풀기 전에 이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과 우리가 공유 결합을 좀 따져볼 때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온 결합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미 옥텟을 만족한 상태인 거예요. 옥텟을 만족 후에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어쨌든 서로 전자를 일단 다 채워준 다음에 결합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온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이미 전자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이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옥텟 규칙 18쪽의 전자 배치랑 같은 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두 번째,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옥텟을 만족하는 이후에 나타나는 결합이 아니라 결합을 함으로써 내가 부족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의 양을 다른 원소의 전자의 양으로 메꿔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은 그 기본 원자과 전자의 8의 배수, 원자과 전자의 수가 8의 배수가 아니라 그거보다 부족한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게 돼요. 근데 얼마만큼 부족하냐? 한번 각각의 원자가 각각의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그 개수가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좀 하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지금 보면은 구성 원자의 원자과 수의 합이 가는 8, 나는 16, 다는 20, 나는 8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문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건 누구냐? 20인 애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구성 원자 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만약에 Y, Z의 이 3개의 구성 원자 수가 각각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총 8 곱하기 3,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구성 원자 수의 합이 20이란 얘기는 각각의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4개의 전자, 합쳐서 4개의 전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결국에 우리가 각각의 원소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면 총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명의 원자과 전자의 수의 합이 20이란 얘기는 결국에 각각의 원자가 전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4개의 전자가 추가로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전자와 상대의 전자 하나씩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결합의 수는 2개의 결합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 원자 수가 3개인 이 친구는 2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를테면 OF2 같은 분자가 다의 분자에 해당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우선 공유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둘 다 비금속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8의 배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가지니까 얘네들은 다 이온 결합이다. 즉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비금속, 얘가 비금속, 얘는 금속, 얘는 금속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Z2X인지 ZX2인지 어쨌든 구성 원자 수가 3개가 있다고 했죠. 다시 이 X랑 Z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X랑 Z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구성 원자 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에 여기서 이제 17쪽, 여기서 이제 16쪽과 17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나로 가는 애는 17쪽이 간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X가 플러스 2 플러스 이온, 즉 마그네슘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반면에 나를 보면 반면에 이제 가를 보면 가는 W랑 Z는 이제 16쪽이죠. Z랑 16쪽이, W랑 16쪽이 1대1로 결합을 하는 걸 봐서 W는 1가 이온, 즉 나트륨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구성 원자수의 합이 8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단 금속인 경우에는 2주기 금속은 제외를 해줘야겠죠. 2주기 금속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예시이고. 그래서 비금속 원소는 Y랑 Z인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게 결국에 그 각각의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온 결합이 몇 개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온 결합이 3개 있다. 이게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온 결합이라는 게 8의 배수의 원자과 전자수를 갖는구나. 그리고 공유 결합은 그거보다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의 개수만큼 부족하구나. 이것만 알아도 답을 간단하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각의 원소가 몇 쪽인지, Y와 Z가 몇 쪽인지랑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X랑 W가 어떤 원소인지까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김재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이 결합, 옥텟 규칙과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